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도 올 하반기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보면요.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도시가스, 그리고 상하수도, 또 쓰레기 봉투, 정화조 청소에서 대략 한 11가지 정도가 되는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상하수도 요금의 한 4가지 정도가 인상이 거의 확실한 상태입니다. 먼저 시내버스를 보면은요, 최근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도 여기에 맞춰서 오는 7월에 인상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요금이 인상이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냐면은, 대전시가 1년에 적자 보존으로 해서요, 시내버스에 연간 한 420억 정도를 좀 들이고 있고, 도시철도에도 한 230억 정도를 투입하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게 대전시 입장입니다. 인상폭은 작년 한 11월 달에 지금 나온 얘기인데 150원 인상안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1,200원이니까 이 1,200원에 150원 합쳐서 한 1,35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어린이나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현실화 비율을 100%로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10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요, 지금 특히 하수도 요금을 보면은 작년, 재작년 해갖고 이 BTL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민자를 끌어와서 이 도심지 정화조 철거 사업에 한 1,400억 정도가 들어갔었고요.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에 또 오수와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에 한 8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매년 240억 정도씩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240억을 상환하다 보니까는 지난달에 대전시가 결산을 해봤더니만은 현실화율이 지금 69%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택시비의 경우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택시비는 2013년 1월 15일 날 요금이 지금 인상됐는데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상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에 업계나 얘기가 좀 더 나오다 보니까 인상안이 자꾸 나오곤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것 물가에 비해서는 지금 인상 명분이 좀 부족하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지난해 8월 1일 날 한 차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 공공요금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이 공영주차장 요금도 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용역을 해봤더니만 1급지 기준으로 현재 1시간당 1,300원인데요. 이거를 2,0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지금 이 절차가 이행 중인데 다른 시도가 어느 정도를 받나 봤더니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가 1급지 기준으로 6,000원을 좀 받고 있고요. 부산이 3,000원, 대구가 2,500원, 인천이 2,000원 해서 대전도 여기에 지금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 5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관광주간인데 대전에서도 나름 축제가 지금 준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인데요. 축제나 체험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선 먼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유성 온천 문화 축제가 열리고요. 또 비슷한 시기지만 9일부터 10일까지는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개족산 맨발 축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온천 축제의 경우는 이제 대전의 대표 축제가 됐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온천 조격 이 테마탕이 지금 운영이 되고요. 또 그 온천 중심거리에 이팝꽃이 피는데 이팝꽃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해서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온천 조격 테마탕 같은 경우도 허브 또 녹차 한방 약초탕 이렇게 나눠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100% 천연 온천수로 이 조격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유성 5일장 같은 경우는 역사가 한 100년 전통인데 여기가 지금 장날이 4일하고 9일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풍물과 판소리, 줄타기 등을 하는 전통 공연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성하면 70년대에는 신혼여행으로들 많이들 오시고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추억이 어린 곳이 유성 온천이 되겠는데요. 유성구도 그래서 이 온천의 어떤 명성도 회복하고 또 추억도 되살려준다 이런 차원에서 노부부 초청 이 추억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7, 80년대에 당시 유성으로 이 신혼여행을 왔다는 어떻게 보면 사진 같은 것을 증명을 하면은 20가족에게 무료 이용권 또 숙박권도 무료로 주고요. 시티 투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는 숙박업소에서도 요금도 한 20% 내지 40% 할인해주고 음식점도 한 10% 깎아주는 업체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흑백 사진이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경직된 상태에서 네. 두 신혼부부가 옷 좀 예쁘게 입고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어색하게. 예. 그렇죠, 네. 사면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는 아주 섬뜩한 소식도 있는데 입양한 아기를 팔려던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사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전직 어린이집 원장인 이 40대 여성이 지난해 7월달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고 다른 여성이 나도 프로콜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이런 댓글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 비정한 이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이 김모 씨가 여성 그 프로콜을 통해서라도 입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이 절박한 댓글에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봐 주겠다 5천만 원 가능하냐 그래서 그 여성이 가능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반대한다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6억 5천만 원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실제 아이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없는데 6억 5천만 원을 준다는 말에 이때부터 이 여성이 미혼모를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부산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한 미혼 여성을 만나서 미혼모를 만나서 친권 포기각서를 받은 뒤에 아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 데리고 온 아이를 자기 아이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 6억 5천만 원 준다고 하는 분한테 갔는데 그 자리에는 경찰과 함께 그 여성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적발이 됐죠? 네, 인터넷을 통해서 입양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사실은 모 방송국의 작가였는데요. 시사 프로그램. 고립 부부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이 비정한 부부는 이 아이를 팔려고 하는 행위는 미수에 그쳤는데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당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이 엊그제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전직 어린이집 원장. 네. 자신도 아이가 있을 텐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저도 대전에 지금 한 30년 이상 살고 있는데요. 안 가본 곳이 참 많죠. 대전에서 꼭 가볼 만한 40곳이 지금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으네요. 대전시가 향토사학자들하고요, 관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가볼 만한 곳 40곳을 선정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런 곳입니다. 먼저 이 조선 예학의 요람인 동춘당이 있고요. 조선 후기 학자인 우암 송시월 선생이 말년에 제자를 기르면서 학문을 집대성한 남간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터라든지 대전역 추억의 가락국수, 또 세계 유일한 이 효테마파크하고 족보박물관, 또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전통 종악기인 카리용이 대전에 있습니다. 이런 곳은 외지 사람들이 와도 뭐 데려가서 구경시켜줘도 뭐 전혀 꿀리지 않는 거죠. 여기에 개족산성, 또 개족산 황토길, 또 메타세카이어 숲이 아름다운 그 장태산 자연휴양림, 뭐 둘레산길 300리, 또 시민 천문대, 이런 곳이 40곳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 맹학교 출신의 이 버클리대 음대 교수인 김치국 씨가 이 대전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27회 정지용 문학상에 이금배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세종시가 33개월 만에 18만 명을 지금 돌파를 해서 올해 안에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욱 박해상 회장이 지금 대전 건설협회장, 또 충남 건설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연임이 유력하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박정현 대전시 의원이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정책 토론회를 어제 가졌다고 합니다. 김영근 이 충남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요,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이 됐습니다. 1조 이 벤처 신화로 유명한 그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이 28일 카이스트에서 특강을 하는데요. 주제가 목표는 높게, 행동은 신속하게, 이런 주제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 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유성의 민병주, 이상민 두 국회의원이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대략 지금 이 분구가 예상은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삼선 국회의원은 이상민 의원하고요,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 비례대표 의원을 첫 지낸 민병주 의원이 연구단지 출신으로서 지금 힘을 쏟다 보니까는 두 사람이 지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전 선병원의 혁신, 이 서비스 혁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세계적인 호텔과 공항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대전 선병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적으로를 뛰어넘어서 지금 뭐 몽골이나 유럽이 아니라 저 몽골이나 러시아 쪽으로 좀 진출하는데요. 아무튼 지역 병원을 뛰어넘는 모습 좋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